안녕하세요. 자, 우리 MM1958에 의해서요. MM1963 수정 이론이에요. 그래서 용어 보시면 MM1958 그러면 요 무관련 이론이구나. MM1963 수정 이론이구나. 뭐냐? 텍스가 존재할 경우에요. 얘의 어떤 존재 조건은요. MM1958의 가정을 그대로 쓰는데요. 거기다가 법인세가 존재한다면 어떤 거냐? 결론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 걸 지금 물론 이제 보시면 1963에 보면 2차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가지가 한번 나왔어. 한 번은요. MM1963일 경우에 두 가지. 하나는 이제 VL하고 VU. VL이라는 게 남의 돈을 쓰는 기업, 그죠? 타인 자문을 쓰고 있는 기업의 가치. VU는 무부채 기업의 가치. 이제 두 개의 어떤 가치가 어떤 관계식이 있는데 다를 경우에 이거 가지고 차익거래 한번 해봐라. 이런 게 한번 2차 시험에 나왔고, 두 번째는요. 요 VL 역시도 보면 우리가 K 자기자본 비용, 그다음에 KO라고 할게요. WACC 가중평균 자본 비용. 얘네들의 어떤 공식이 좀 중요해요. 이거 한번 도출해봐라 라는 거. 도출해보라는 거는 그쵸, 이게 좀 그래. 그쵸. 왜냐면 이걸 참 이런 문제. 그렇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응용되냐면요. MM1963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결론적으로 결론만 무조건 볼게요. 부채 사용이 증가하면요. 부채는 이제 법인세를 줄여주잖아요. 법인세를 줄여주니까 어떤 현금의 사회 유출을 좀 줄여줘요. 왜냐면은 부채 사용이 증가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자 비용이라고 얘기하지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있는데 이익이 있는데 현금이 있는데 그 파이 중에 부채비율이 늘어나면요. 주주가 가져가는 몫은 줄어들지만 채권자가 가져가는 몫은 늘어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인인 주주하고 채권자가 가져가는 현금 흐름은 증가해요. 그리고 법인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자 비용이라는 거는 법인세를 줄여주는 비용으로서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부채를 많이 쓸수록 그렇죠? 기업의 주인인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귀속되는 현금 흐름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증가한다. 결론은 부채 사용이 증가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여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도 법인세로 인해서 사회 유출되는 게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이는 기업의 사회 유출이 감소해서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공식 외워놔요. VL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은 VU 무부채 기업 플러스 B는 이제 부채 사용하는 기업이 쓰는 부채 금액, T는 법인세율. 보시면요 부채 기업과 무부채 기업의 현금흐름을 볼게요. 총자산은 똑같겠죠. 무부채 기업은 시가총액이 곧 기업 가치야. 여기는 시가총액에다가 채권자의 가치. 똑같이 영업이익 가치 벌어요. 얘는 지금 부채 이만큼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타인 자본 비용 곱하면 이자 비용 나가요. 얘는 이자 비용 안 나가겠죠. 무부채 기업은. 법인세는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거에다가 법인세율. 얘는 영업이익에다가 법인세율. 여기 당기순이익은 거기다 요게 이제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요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 몫이에요.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주주 몫이에요. 그래서 채권자 몫, 여기는 0, 여기는 주주 몫 두 개를 더하면 이게 기업 전체에 귀속되는 거. 얘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요게 지금 차이 나잖아요. 요게 얘는 없고, 그쵸? 요만큼 요 B 곱하기 KD 곱하기 T만큼 매년 부채 기업이 더 많은 현금 흐름을 갖고 오죠. 자, 그러니까 요만큼인데 차익감은 요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거냐면 이게 영속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기, 2기 연속적으로 B 곱하기 KD 곱하기 T예요. 요게 이제 누구한테 기속되는 현금 흐름이에요? 채권자한테 기속되는 현금이죠. 요게 매년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CCC처럼 매년 발생하는 영구연금처럼 얘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럼 얘를 가지고 할인하자. 자, 그러면 볼게요. B 곱하기 KDT하고 얘를 할인할 때 KD로 할인했어요. 이상하다. 텍스가 존재하잖아. KD 1-T로 할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죠. 자, 볼게요. 요 B 곱하기 KDT는요,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예요.
절세 효과. 얘는 세금을 낸 건가요? 세금 내기 전인가요? 절세 효과는 세금 안 내죠? 세전이죠? 세금 안 내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죠? 세금이라는 절세 효과이기 때문에 얘 자체에 세후냐 세전이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세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요. 세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절세 효과니까 이만큼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t를. 그러니까 얘는 벌써 세금 내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 곱하기 t가 뭐야? 세전 현금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매칭되는 할인율은요. 세전 할인율. 그러니까 KD가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b 곱하기 t 이만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암기 이거 외우세요. 요렇게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는 요 b 곱하기 t. 얘를 이제 엄밀하게 하면 어떤 부채 사용으로 인한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의 합 이거죠. 말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감세 효과 혹은 부채 절세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것만큼 가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제1명제 요거 공식. 자, 그다음은 요 VL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보시면 자, VL의 가치는 EBIT 빼기 1마이너스 T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요 VL에 할인하는 K0를 쓰면 될 거예요. 왜 EBIT냐? 우리가 영업이익하고 영업현금이 지금 같다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고 기준이니까 세금 있으니까. VU는요. 무부채 기업이니까 무부채 기업의 주주가 가져가는 현금으로 매다가 무부채 기업은 주주의 할인율이 즉 여기서 말하는 로우라는 거는 주주가 사업비용만 부담하죠. 그죠? 요거죠. 그러니까 VL은 VU 플러스 BT니까 X은 EBIT 1-T에다가 로에다가 플러스 B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복잡해 했는데 이게 나오죠. 이거 뭐냐 주주의 자본 비용이에요. 얘는 로 플러스 로 마이너스 KD 1-T B하고 S 부채 비율이에요. 자, 그럼 얘를 이게 나왔어요. 이걸 도출하라고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되고 편하게 한대라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 나중에 나 2차 그때 볼 때 그때 연습할래. 왜냐면 2차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한 수십 번 풀어볼 거예요. 그때 공부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의미한다면 우리가 MM1958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MM1958에서는 K는 로 플러스 로에 1-T B하고 S예요. 뭐가 차 있어요? 아니, 오타 여기 지우고 참 바보. 로 플러스 로 마이너스 KD B하고 S. 뭐 차이냐면 여기 법인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0이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곧 MM1958이 되죠. 그래서 제가 MM1958 때 이 주주자본 비용을 굳이 외우냐? 안 외워도 된다고 했어요. 1963. 그럼 여기는 뭐예요? 사업비용. 여기는요. 변수가 얘예요. 부채 비율. 이 전체가 재무 위험. 만약에 부채 비율이 0이면 B가 0이라는 뜻이잖아요. 얘가 0이 되니까 그렇죠? 재무 위험이 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다음 페이지에 있나? 있나? 없구나. 그래서 교재 보면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또 계산 궁금한 게 가중평균 자본비용이에요. 얘도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얘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K0 가중 WACC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냐? 로에다가 사업비용에다가 1-T B하고 V 전체 부채 기업의 가치 중에 타인 자본이 쓰는 거. 자, 그러면 요 EBIT 1-T가 일정하면 그렇죠? 뭐예요? 밑에 있는 할인율이 K0잖아요. 얘가 미니마이즈 K0 하면 맥시마이즈 V가 하잖아요. 그럼 K0가 제일 낮게 만들면 뭐냐? 1에서 무언가를 뺐잖아요. T가 양수인 상태에서. 그러면은 요 금액이 이 전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1에서 빼지는 금액이 크니까 얘가 작아져 가지고 K0는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제일 커지는 게 어디냐? B하고 VL이 같아질 때예요. 그럼 1이죠. 그러면 얘가 최적인 자본 구조는 뭐냐? K0가 제일 작아지는 자본 구조는
B하고 V가 같을 때예요. 같아지면은 K0는 로하고 1-T. 그러니까 이때는 100% 누가 있어요? 채권자가 주인이에요. 그럼 채권자 역시도 사업위험을 부담하지만 세후 기준으로 사업위험을 부담한다. 그렇겠죠? 회사에 주주가 없으면 회사가 망하면 채권자도 그 사업위험을 부담하겠죠. 이렇게 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유도되는 거 보셔도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본 비용을 한다면 얘가 KD1-C 이게 많이 틀리는 게 만약에 100% 부채를 쓰면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WCC 보면 이래요. K2에다가 그쵸? 그다음에 2에다가 V, 그다음에 KD 1-T에다가 B에다가 V 이렇게 쓰면 100% 타인 자본 써? 그럼 얘가 0이 되네. 얘가 1이 되고 그러면은 요 KD 1-T로 수렴하는 거 아니야? 그럼 KD는 뭐죠? 재무 위험도 부담하지 않아요. KD는 그렇죠? 이제 그 채권자니까 채권자는 재무 위험만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채권자가 주주면 채권자는 사업 비용을 부담 안 하냐? 채권자도 100% 자기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면 사업 비용을 부담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요 K0는 로에 1-T, B하고 VL 그래서 100%요 타인 자본을 이뤘으면 여기가 1이 되니까 얘는 로하고 1-T로 수렴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렴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가는군요. 재무 위험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금액으로 놓는다면 무부채 기업은요. 어떤 부채 비율에 따라 가지고 기업 가치가 변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 가치를 최대로 만드는 어떤 최적의 부채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존재해요. 점점. 왜냐면 K0가 점점 떨어지니까 부채 비율에 따라서 기업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이 차이가 부채로 인한 절세 효과, 세금 효과만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볼게요. 이제 13번. 자, 키워드 볼게요. 무부채 기업이에요. 만주, 무부채. 그리고 자기 자본 가치는 5억.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게 5억, 이런 회사였어요. 자,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했냐? 이자 60%로요. 사채를 발행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빌리는 거죠. 3억을 빌리고 그리고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거예요. 빌린 3억으로 주식을 없애버리니까 무부채 기업에서 부채 기업으로 바꾸죠. 이런 식으로 자본 구조를 변경하고자 한다.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형태예요. 1차 시험에서. 백제의 기대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이거 자본 구조를 바꾼다고 회사의 어떤 수익성이 바뀌는 건 아니다. 기대 영업이익은 매년 1억, 그러니까 1억씩 매년 버는 건 똑같아. 영구히 지속된다. 성장하지 않는다. 법인 수익 40%다. 시장은 준강형 효율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건 준강형이니까 이러한 이런 거 있죠. 자 보시면 그냥 시간 순서로 갈게요. 이때 T는 연기 때 공시가 떠요. 공시가 뜨겠죠? 우리 바꿀 거다 그러면요. 그럼 사채를 매입하려면요. 사채를 발행하면 시간이 걸리겠죠? 예를 들어 요때쯤에 T 다시라고 할게요. 요때 사채를 발행할 거예요. 그리고 요때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러면 요때가 되면은 이때 이제 자본 구조가 바뀌겠죠? 자, 그게 뭐냐면은 공시를 하고 이거를 행동해 가지고 결과가 바뀔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해요. 준강형 효율적이라는 건요. 공시한 순간 그죠? 그때 결과 시점에 가가지고 그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공시한 순간 이 결과에 대한 이 자본구조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바뀌는 걸로 주가에다가 바로 선반영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준강형의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렇죠? 이런 의미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공시하자마자 자본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바뀐다면 그게 바로 주가에 바로 반영될 거야. 이런 걸 지금 내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MML 수정 이론이 성립한다. 법인세가 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봐라 라는 거예요. 골라보죠. 자, 볼까요? 아이고, 여기 좀 치우고. 1번, 자본구조 변경 전에 이 회사의 자기 자본 비용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본구조 변경 전에 회사의 가중평균 자본이 얼마잖아요. 자, 보시면 VU는요. 법인세가 있으니까. 요거겠죠? 이때 얼마야? 자본 가치 5억. 5억은.
매년 1억 번다고 했잖아요. 1억에다가 1만 0.4 로네 5억 그죠? 여기는 뭐냐? 5 맞나? 계산하면은 0.6은 5로 로는 0.6에 5 10%네. 1번은 맞네. 그렇죠? 자기자본 비용이나 자본구조 변경 전에 가중평균 자본비용 똑같으니까요. 채권 발행에 대한 공시 직후 주가는 얼마나 상승하냐? 자 볼까요? 요 회사의 VL이 지금 얼마? VU가 얼마야? VU가 VL은 VU 플러스 BT예요. VU가 지금 5억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가 얼마 돈을 빌리냐? 3억을 빌려요. 0.4 5 플러스 그렇죠? 1.2예요. 그러면은 6점이겠죠. 자, 물어볼게요. VU에서요. 자, VL은 VU 플러스 BT예요. 자, 그러면 부채를 쓰면 이만큼만큼 기업 가치가 증가해요. 이건 누가 가져갈까요? 누가? 채권자가 가져갈까? 주주가 가져갈까? 자, MM169에서는 회사가 망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채권자가 자기 거를 가져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망하지 않으니까 가져가는 걸로. 그러니까 얘는 누구 거냐? 주주한테 기속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부채를 쓰면서 추가적인 가치 증가잖아요. 회사 가치가 증가한다고 채권자가 더 가져가는 게 있나요? 원래 약속한 대로 원리금만 주면 채권자는 그걸로 가져가고 끝이에요. 더 가져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근데 부채를 써가지고 기업 가치가 증가했으면 그 증가된 건 전부 다 주주 몫인 거예요. 상식적이죠? 왜냐면 채권자는 약속된 것만 가져가니까.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6.2만큼 올랐어요. 맞잖아요. 아까 5억에서. 그럼 기존보다 얼마 올랐냐? 1.2가 올랐어요. 그럼 1.2가 현재는 공시했기 때문에 아직 차입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공시 직후를 했으니까 100% 지금 주주만 갖고 있는 회사인데 5억짜리 회사의 시가총액이 6.2억이 된 거죠. 그러면 1.2억이 늘었는데 이거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주주 가치가 는 거죠. 얼마냐? 5에다가 1.2니까 얼마지? 10분의 2.4. 지금 계산기 없어요. 24%. 주가 24% 상승. 맞네. 그래서 틀린 걸 고르니까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자, 채권 발행 직후 공시주가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지금 몇 개를 매입하겠냐? 그럼 채권 발행 직전에 주주 가치 얼마예요? 5억이에요. 근데 이게 만주. 계산기가 여기 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5억에다 만주. 자, 5만 원이에요. 5만 원. 5만 원이 24% 올라가니까 6만 2천 원이 되겠죠? 그럼 채권을 지금 3억을 사와요. 그러면은 6만 2천 원으로 3억 원어치만큼 자사주를 사야 되잖아요. 나누기 그러니까 이게 4,838.7주예요. 그러니까 4,838 이게 단수는 아니니까 4,837주 정도 사겠네. 그렇죠? 4,800 구입할 수 있는 근사치니까 반올입하면 4839. 그렇죠? 이걸 내림하면 4837. 뭐 비슷하게 맞네. 한번 빼고. 자본구조 변경 후 자기 자본 가치는 어떻게 되냐? 자본구조가 변경 후에요. 이제 공시도 했고 나중에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회사가 보시면 기업 가치가 6.2가 되겠죠. 그리고 채권자는 지금 돈을 지금 3억 지금 꾸어 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3.2가 주주가 되겠죠. K 재료를 물어보는 거죠. 로에다가 1만 T, B에다가 VL. 로가 아까 여기 12% 구해놓은 거 12%, 1 플러스 0.4, 6.2에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 자본 비용이구나. 눈이 안 보였어요. 가중평균 밑에는 가중평균 물어보네. 가중평균 자본 계산하면 이거 하면은요. 이게 9.68이 되겠네. 8.33? 아니네. 정답이고. K2는 로에다가 로 마이너스 KD 1 마이너스 T BS. 로가 얼마냐? 아까 12% 플러스 12% 빼기 이자율이 10%. 그다음에 법인세가 1만원 0.4 3. 그렇죠? 주주 가치가 3.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처럼 나오네. 13.13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전형적으로 우리 1차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면 의미 없고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따져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부채를 사용할수록 신규 투자안에 대한 거부요. 쉽게 말하면 자본 비용이 낮아지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본 예산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주주하고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요. 기업 전체 가치니까. 그러니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신규 투자에 대한 어떤 자본 비용이 낮아져서 거부율이 낮아진다. 자, 법인 수율이 변할 때 부채 기업의 가치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많이들 이제 좀 그래요. 자, 법인세율이 올라가요.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K제로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법인세율이 올라면 K제가 떨어지네. K제가 떨어지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네. 야, 법인세율이 떨어지면 기업 가치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데요. 자, 기업 가치는 VL은 이렇게 계산하죠. EBIT 세금이 있으니까 1만원 T하고 K제로가 있어요. 얘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현금 흐름도 떨어지죠. 얘도 떨어져요. 근데 어느 게 크냐? 그러니까 한다면 여기 1번 효과가 K0가 떨어져가지고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떨어져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다른 효과는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떨어져가지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1번 효과하고 2번 효과가 뭐가 더 크냐? 2번, 1번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그래서 법인세율이 올라가면요. 기업 가치는 떨어져요. 그래서 웃기잖아요. 1번. 법인세율이 증가하면 기업 가치는 하락한다. 자, 법인세율이 증가하면 가중평균 자본비용 하락한다. 뭐야, 가중평균 자본비용 하락하면 기업 가치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두 가지 법인세율의 어떤 변화는 가중평균 자본비용하고 세후 현금 흐름에 두 가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1번하고 2번 효과,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훨씬 크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K2를 볼게요. 로 플러스 로 마이너스 KD 1 마이너스 T B하고 S예요. 자, 법인세율 올라가면 얘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얘는 이제 얘는 일정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K가 올라가면 이 전체가 줄어들잖아요. 야, 그러면은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K2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걸 파란색으로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게 되는데요. 자, 법인세율이 올랐어요. T가 오르면요. 주주 가치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쵸 주주 가치가 뭐냐 법인세율 오르면 여기 뻐가지 하여튼 뭐냐 여기 얘가 여기에도 영향을 받지만 얘가 주주 가치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양쪽이 좀 서로 상쇄돼 가지고요. 이 자기 자본 비용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고 증명하려면 얘를요. 법인세율로 미분하면 돼요. 미분값이 0인데 귀찮아요. 그래서 증명해봤자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 그냥 제 말을 믿고 그렇구나. 자, 법인세율이 변한다고 자기 자본 비용이 변동하지 않구나. 왜냐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걸 때 요 분모에도 같이 영향을 미쳐서 두 효과가 정확하게 상쇄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예제 15. 부채가 없는 기업이 부채가 없어 무부채 기업이에요. VU죠. 8%의 금리로 200억 영구히 차입하여 자기 자본을 대체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아까 자본구조 바뀐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법인세율은 30%, 주주의 요구 수익률은 10%이다. 기업 가치 변화 중 적당한 것은 지금 VL이 지금 VU 플러스 BT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 BT가 증가한 거잖아요. 200억을 법인세율이 얼마냐? 30%. 0.3이니까 65만큼 기업 가치가 증가했죠. 60억 증가. 2번 이렇게. 자, 이 하마다 모형은요, 진짜 이게 해주세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이거를 이제 보시면 두 가지예요. 이제 법인세가 없을 경우에 하마다 모형을 도출하는 거랑요, 법인세가 있을 때 도출하는 게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뭘 하면 이제 자산 베타라는 걸 했어요. 자산 베타, 요 베타 에셋.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요 하마다 모형은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MM1963을 이용해요. MM1963하면은 K2는 로 플러스 로 마이너스 KD 1 마이너스 T B하고 SL. 그죠? 요거 부채 쓰는 거니까요. 다른 하나 방식이요. CAPM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CAPM K2는 그렇죠?
무위험이자율 플러스 베타 L에다가 ERM 마이너스 RF예요.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값이 항상 같냐? 안 같아요. 왜냐면 MM 이론에서 자기 자본 비용을 도출하는 로직하고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역으로 할인율을 계산한 거잖아요. MM 이론은. CAPM에서는요, 위험이라는 본질적인 걸 계산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할인율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더구나 단변수고. 그래서 1번과 2번, MM 이론으로 계산한 자기 자본 비용하고 CAPM으로 계산한 자기 자본 비용은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되려면 두 개는 다른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다른 게.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게 다를 때도 있고요. 이게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달라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왜 그러지?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같아도 그렇지 문제가 잘 냈지. 그거 없어요. 이거는 문제 내는 스킬에 따라서 같게 만드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둘이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야 그렇대. MM하고 얘를 좀 이을 수가 없나? 그 이어주는 거. 그게 이제 하마다 모형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조금 내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우리 히스토리, 역사 공부 좀 해야겠다. 위험에 대한 역사. 처음에는 사람들이 위험이 뭐지? 위험이라는 거는 그죠? 위험이라는 거를 공부할 때 위험이 뭐지? 그죠? 처음에는 위험을 불확실성으로 이해했어요. 불확실성. 미래가 불확실해. 그럼 두 번째, 그럼 이 위험 어떻게 측정하지? 불확실하니까 이걸 변동성으로 측정하면 되겠네. 그래서 뭘로? 표준 편차 혹은 분산으로 측정을 했어요. 야, 근데 이 변동성 알겠네. 세 번째 위험 중에 보면은 위험을 또 쪼갰어. 체계적, 그렇죠? 비체계적, 그렇죠? 이 체계적을 뭘로 했어요? 베타라는 걸 우리가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네 번째 또 뭐 쪼갰냐면 MM에서요. 이 위험을 그렇죠? 두 가지로 쪼갰네. 어떤 위험? 체계적 위험 자체를요. 재무 위험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업 위험을 쪼갰네. 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베타는 그냥 베타 하면은 이 재무 위험, 사업 위험이 주주 관점에서 본다면 뭉뚱그려져 있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러면 이거를 좀 원자 쪼개듯이 이걸 또 쪼갤 수 없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있자. 부채 기업이 좀 더 일반되지나 부채 기업에 있는 주주의 위험은 베타 L, 타인 자본을 쓰고 있는 거. 무부채 기업의 주주의 위험은 우리가 베타 U라고 보내자. 즉 그러니까 요 주주의 위험 중에서도 재무 위험과 사업 위험을 쪼개보자. 뭘로 쪼개지? 그걸 해주는 게 하마다예요. 하마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CAPM에서만 베타 나왔잖아요. CAPM하고 MM하고도 왠지 가교가 생기고, 그렇죠? 체계적 위험 안에서도 이걸 또 한번 재무 위험과 근데 주주 관점에서 본다면 재무 위험과 사업 위험을 또 구분하고 굉장히 유용하네. 그래서 이 하마다 모형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진짜 많이 나요. 1차 문제의 어떤 자본 구조는요. 사실상 하마다 모형을 이용해서 MM하고 섞어서 푸는 거예요. 2차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베타를 얘기할 때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위험을 베타라는 측정치로 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 회사를 볼까? 그래, 회사 보자. 어떻게 보냐? 자산이 있네. 그치? 얘가 부채가 있네.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차입금 같은 거예요.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이 있네. 그럼 자산은 우리가 베타 A라고 하자. 그럼 자산을 이용해서 사업하잖아. 그럼 베타 A를 다시 말하면 사업 위험이라고 있지. 사업 위험을 하는 거. 부채는 베타 B, 채권자 갖고 있는 거. 자본은 주주니까 베타 S라고 하자. 그러니까 심플하게 본다면, 얘도 직관적으로, 그죠? 요때는 이제, 베타는 세금이 있나 없나 똑같아요. 왜냐면은, 변동성이라고 본다면, 변동성이 이만큼 올라가요. 이 편차잖아요. 세금이 있어도 이 편차는 같아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세전 수익률이라면, 요렇게 움직여. 그죠? 세금이 없어. 이거를 세후로 바뀌면,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세후로. 그럼 얘가 평행이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폭은 똑같은데, 그 움직이는 게 저 하늘 위에서 움직였느냐, 좀 내려와서 움직였느냐 아니에요. 세금이 존재하냐 안 하냐 차이는. 그러니까 세금이 존재한다고
베타가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 베타 B는요 1-T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측정할 때 물론 이제 수식적으로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어도 그렇죠? 베타 자체를 계산할 때 세금이 있으니까 1-T에서 이게 전체 어떤 타인잡에 대한 베타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세금이 있으나 없으나 변동성이라는 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변동성이 어떤 그렇죠? 변동성이라는 거는 어떤 비율적인 거잖아요. 절대값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일단 세금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요. 어떤 자산의 베타는 좀 뭐잖아요. 자산의 베타는 이 부채랑 자본 베타를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가중치가 부채는 B, 얘는 S. 근데 문제는 바뀌어요. VL은 얘도 B하고 SL이에요. 자, 그 얘가 뭐냐면은 VU는 그냥 S예요. 근데 요 S랑 요 SL이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가중치가 엄밀히 따지면 얘는 이렇게 되죠. B 플러스 SU라고 할게요. 부채가 없을 경우에. 플러스 BT. 그러니까 BT라는 거는 남의 돈을 쓰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부채가 없을 때 S 가치를 쓴다면 B는요. B를 사실 쓰는 거는 요만큼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상 타인자금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10-36은요. 세금이 없을 경우에 자산 베타를 얘기하는 거고요. 14-37은요. 세금이 존재했을 경우에 주주 베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중치가 세금이 존재하면 B가 아니라 B에다가 빼기 BT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건데 그러면 10-37을 도출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가르칠 때요. 요 10-37을 도출하는 것까지는 안 가르쳐요. 물론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거를 도출하는 법을 아나 모르나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차이가 없어요. 1차 시험을 보시나 2차 시험을 보시나.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10-36은 세금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요 자산 베타는 부채 베타하고 주주 베타를 그냥 가중평균하는 거구나. 그죠?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세금이 존재할 때 양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요 우리 베타 S 주주 베타를 계산하면은 얘가 요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요 10-37을 우리가 하마다 등식, 하마다 모형이라고 하는구나. 암기하세요. 자, 그러면은 세율이 0%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율이 0이면 헷갈려. 하여튼 보통 세율이 0%보다 이렇게 하죠. 부채를 안 써. 우리가 쓰는데 자, 봐봐요. MM1963에서요. 부채는 어떤 부채일까요? 위험 부채일까요? 무위험 부채일까요? MM1958에서도 파산이 없잖아요. 무위험 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M1963에서도 무위험 부채를 써요. 가정이. 그러니까 MM1963이 성립한다. 하마다 모형도 성립하고 MM1963이 성립한다. 하는 순간 뭐냐? 베타 B는 무위험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10-37은요. 부채도 위험 부채를 가정한 일반적인 식이고요. 만약에 MM1963이 성립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 자체는요. 이 부채는 무위험 부채다. 즉 뭐냐? 베타 B가 0이란 뜻이다. 그래서 여기 써있네. 무위험 부채 생각하면 요거 이렇게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외웠어요. 저는 그래서 베타 L은 베타 U에다가 베타 U 빼기 베타 B 1-T하고 B하고 SL 이렇게 써요. 얘는 뭐예요? 사업만 반영된 베타, 사업 베타. 얘는요. 여기 재무 위험이 있는 베타. 베타 L은 타인 자본을 쓰고 있는 주주가 부담하는 거. 얘를 또 한번 보시면요. 이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 자, 여기 있잖아요. K2는 로 플러스 로 마이너스 KD 1-T BS 이거하고 베타 L은 그렇죠? 베타 U 플러스 베타 U 빼기 베타 B 1-T BS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사업위험 이게 재무위험 그러니까 주주가 부담하는 건 사업과 재무위험 주주의 자본비용 사업위험 재무위험 같은 거죠. 자,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문제에서 이제 MM1963 성립한다. 그럼 베타 B는 0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마다 모형을 이용해서는요. 어떤 걸 하면 우리가 이제 베타를 계산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모형을 이용해서 베타를 계산하는데 시장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자산이 상장돼 있어 가지고 이제 거래 그 매일매일의 어떤 수익률을 좀 알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비상장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모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쓰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비상장 기업의 베타를 써가지고 이제 비상장 기업의 자본 비용을 계산할 때 이 하마단 비용을 써요. 그러니까 평가하려는 우리가 이제 같이 평가를 하려면 현금 흐름이랑 이 할인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현금 흐름은 계산할 수 있지만 할인율을 모르는데 어떡하냐? 자, 내가 CAPM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베타를 알아야 돼. 근데 이 비상장 기업이라서 베타를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해요. 현재 내가 이제 타겟이라는 게 내가 이제 측정하려는 기업이에요. 요 측정하려는 기업하고 유사한 기업이 있을 거예요. 유사 기업. 뭐가 유사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기업이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 내용이 유사하니까 두 기업, 요 타겟, 내가 이제 측정하려는 기업의 사업용과 유사 기업 혹은 대용 베타, 대용 기업, 뭐 같은 동의어예요. 유사 기업, 대용 기업, 그다음에 뭐라 그래, 경쟁 기업, 뭐 비슷비슷한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그런 애들이 사업 내용이 같으면 사업 베타유는 서로 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베타유가 같으니까 요 베타유를 계산한 다음에 요 측정하는 회사의 재무 위험을 반영해 가지고 베타 L을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요 베타 U는 어떻게 계산하지? 야, 요 유사 기업은 상장 회사잖아. 그럼 유사 기업에 우리가 베타 L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관찰된 주주들의 베타는요. 부채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베타를 관찰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우리 삼성전자 베타를 구해요. 그럼 지금 관찰된 삼성전자 베타는요. 삼성전자의 재무 위험이 반영되어 있는 베타까지 구한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서 사업비만 빼내려면, 그러면 첫 번째는 베타 L은 베타 U 플러스 베타 U 빼기 베타 B 1-T BSL이야. 자,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건 얘를 관찰해. 그렇죠? 베타 B도 관찰할 수 있어요. 법인세 다 관찰해. 그러니까 이 1번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해요? 베타 U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 베타 U는 요 유사 기업에 해당하는 베타도 베타 U고 우리가 궁금한 요 타겟 회사의 사업 위험도 베타 U예요. 자, 1번을 가지고 이제 뭐 하냐? 2번을 가지고 베타 L을 계산하는 거죠. 이 베타 L은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타겟 회사들. 그럼 베타 U를 이미 계산했잖아요. 요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 계산할 때 베타 L은 똑같이 같은 걸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베타 L에다가 빼기 베타 U 빼기 베타 B 1-T BSL이니까 타겟의 베타 L을 계산할 때 이미 우리가 베타 U를 계산했어. 그러면 타겟 회사나 일반적으로 유사 회사나 법인세는 동일하게 가정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얘가 누구냐? 우리가 계산하는 타겟 회사의 자본 비용을 자본 구조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타겟 회사의 재무 위험이 들어가겠죠. 타겟 회사에 이미 있는 사업 위험에다가 재무 위험 주면 타겟 회사의 베타 L이 나올 거고 요 계산한 베타 L을 가지고 CAPM에 넣으면 요 비상장인 타겟 회사의 주주자본 비용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말로 한번 한다고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면 문제 한번 풀어보면 쉽구나 그래요. 볼까요? 초기 투자액이 3천억이고 매년 360억의 영업이익이 영구히 발생하는 신규 사업을 고려하고 있대요. 자, 신규 사업에 대한 목표 부채 비율은 150이래요. 근데 대용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요 남산의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충무의 부채 비율은 100%래요. 충무의 주식 베타가 1.44고. 그러니까 지금 충무는 부채를 쓰고 있잖아요. 1.44. 그러니까 베타 L은 1.44인 거죠. 남산과 충무의 부채 비용은 무위험이자요. 부채 비용이 무위험이자니까 베타 B는 0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기대 수익률이 10%, 무위험이자는 2%, 법인세 40%다. 자, 신규 사업의 순영가와 제일 가까운 거는 얼마냐? NPV를 계산을 해요.
자, 그럼 남산 MFB는 이거죠. 3천억 투자했잖아요. 3천억에다 매년 360억이 현금이 발생하는데 세금이 존재했어요. 세후 현금이 발생하겠죠? 360억에다 1-0.4에다가 여기 보면 요 WCC 이게 바로 순현가겠죠. 자, 그럼 여기도 보면은 주식이라는 말은 없지. 주식 베타가 있네. 그죠? 1.44예요. 그럼 요 회사에 우리가 말하는 WCC를 계산하면 되겠네. 자, WCC는 KD 1만원T B하고 V K 그 다음에 여기 S하고 V겠죠? KD는 지금 무위험 이자율이니까 이거 얼마냐? 2%라고 돼 있어요. 2%. 그죠? 2%에다가 1만원 0.4 법인세요. 근데 얼마 쓰고 있냐? 신규 사업에 대한 목표 부채 비율이 150이래요. 150%면 얘가 1.5고 1이죠? 2.5예요. 그러니까 전체 2.5분의 부채가 1.5. 주주자금은 아직 몰라요. 얘는 2.5분의 1이에요. 지금 K는 뭐예요? K2를 계산하면 돼요. 여기서 K2를 베타까지 주었으니까 이건 원래는 이걸 제대로 하려면요. CAPM이 성립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시장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혐의자율 베타 L 주주니까요. ERM 마이너스 RF라면 주주자금분이 나와요. 무혐의자율이 지금 2%로 돼 있어요. 우리 베타 L을 아직 몰라. 시장 기대 수익률 10%, 무혐의자 2%. 그러니까 베타 L만 하면 되겠네. 자, 베타 L을 계산해 보자. 그러면은 자, 여기도 보시면 대용 베타 지금 얘가 얼마야? 그죠? 어디 갔냐? 충무가 보시면 베타 L이 1.44예요. 얘는 베타 L은 이런 거죠. 베타 U 플러스 베타 U. 여기서 이제 베타 B가 0이니까 1-T B SL을 쓸 수 있어요. 얘가 1.44 베타 U는 모르겠고 베타 U에다가 법인세 0.4. 자, 충무의 지금 부채 비율이 100%예요. 100%는 건 11이에요. 얘가 1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베타 U를 계산해 주겠죠. 여기서 계산 베타가 0.9예요. 그러니까 충무라는 회사의 사업가 남산이라는 회사의 사업 베타 같아요. 0.9로. 그죠? 그럼 남산이라는 회사의 베타 L을 다시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0.9 플러스 0.9 1-0.4에다가 부채 비율이 얘가 1.5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분의 1.5를 대입하면 되겠죠. 1분의 1.5. 그럼 얼마냐? 계산하면 1.7을. 얘가 충무는 1.44예요. 주식 베타의 레버드 베타가. 그다음에 여기 말하는 남산은 1.7이에요. 남사가 더 크죠? 남산이 왜 더 크겠어요? 둘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남산은 부채 비율이 150이에요. 충무는 부채 비율이 100%예요. 남산이 그만큼 더 재무 위험이 크겠죠. 1.7을 계산했네. 여기다가 2% 플러스 1.7을 곱하기 8%. 이거 계산하면은 이게 15.68. 그럼 이 계산한 15.68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자, 그래서 WCC는 6.992가 나와요. 그래서 6.991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 MFB가 나오겠죠. 계산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89억 원 이쯤 나와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자, 예제 17도 볼게요. 자, 이제 말로 법인세가 있는 MM1론이 성립한다. 자, MM1963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발행 주수는 100만 주로, 자, 부채는 전혀 없지만 10%에 차입할 수 있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6%다. 자, 이 회사는 지금 무부채 기업이에요. 무부채 기업. 그러니까 WU인데, WACC가 16%예요. 이 WCC의 다른 말은 로죠. 사업위험만 반영된 베타. 그죠? 로가 16%라는 거예요. 자, 이비타는 영업이 매년 100억. 법인세율은 30%.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는 VU는 EBIT 1만원T에다가 WACC. 얼마냐? 100억을 하고 법인세율이 30%. 1만원 0.3. 여기가 16%. 이렇게 되겠죠. 여기 써있네. 437.5네. 437.5가 우리가 말하는 이 회사의 지금 이제 무부채 기업의 가치예요. 그럼 주주 가치가 똑같겠죠. 지금 무부채 기업이니까. 자,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부채 시장 가치가 기업 가치 40%. 지금 뭐냐? 부채가 0.4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지 자기 자본이 0.6이고 그럼 전체 기업 가치가 1.0 되도록 하려고 한다.
자,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기 전에 자기 자본 비용은 16%다. 얘는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 자본 재구성에 자본 구조를 재구성했을 경우에 자기 자본 비용 부채를 하는 K는 로 마이너스 KD 1-T B하고 S겠죠. 계산하면 되겠네. 로가 지금 16% 빼기 타인 자본 비용이 지금 10%에 차입할 수 있대요. 10% 1-0.4 B가 0.4 S가 0.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얼마냐 그러면 뭐 얼추 나오겠죠. 자기 자본 비용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쵸? 18.8 나오네. 18.8 됐고,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 자본 구조를 제공하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K0를 물어보는 거죠. K0는 로에다가 1-T B하고 VL이에요. 로가 16% 1-0.4 얘가 1이라고 치면 0이잖아요. 1분의 0.4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있나? 여기도 있나?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은 14.08. 자, 그러면은 얼마큼 부채를 조달해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이거 핵심은 4번하고 5번이죠. 자, 지금 힌트는 이 중에 절반을 부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0.4 VL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VL은 VU 플러스 B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부채를 조달하는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얼마큼? 자, VU가 있죠? VU가 437.5예요. 437.5. B는 0.4 VL. 0.4 VL에다가 여기다가 T를 써야 돼요. T가 0.4. 나오겠네. 왜? 식 하나 VL이라는 미주수 하나 나오죠? VL을 계산하면은 여기서 좀 계산하구나. 그쵸? VL은 497.2. 그러면 497.2 중에 0.4가 부채잖아요. 0.4 곱하면 이게 B가 나오겠죠. 얼마를 해야 되냐? B 구했네. 여기다가 198.86. 자, 그러면은 그럼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발행 주식수는 몇 것이냐?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매입 전에 발행 주식수를 해야겠죠. 100만 주예요. 100만 주인데 얘가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마냐? 100만 주면 현재 여기 437.5가 뭐냐? VU가 뭐냐? 참 이상해. 다시 이렇게 계산해보지 뭐 하나씩.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발행주식 잠깐만 부채돼 있고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발행주식수의 근사치 한번 해보죠. 한번 연습을 안 해봐가지고 100만 주 기업 가치가 얼마냐? 우리 계산한 게 어디 갔지? 497.2죠. 여기에 0.6이 주주 가치예요. 497.2 0.6 잠깐만 아니다. 이 497.2라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부채를 조달해서 자사주 매입한다 라고 공시할 거예요. 공시를 하고 공시했으면 B 곱하기 T만큼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계산한 게 이게 얼마냐? 눈이 안 보여가지고 VL이 497.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437.5에서 공시를 하는 순간 497.2로 주가가 뛰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주식을 매입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얼마냐? 아까 전에 여기 198점 이거죠. 여기다 현재 지금 100만 주고 있으니까 하나당 49,720원으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지금 198.86억을 49,720원으로 나누면 그때 매입해야 될 발행 주식이 나오죠. 여기 써있네. 399, 992. 그러니까 매입한 이유는 545, 463. 아마 여기서는 이제 매입한 이후에 총 발행수 60만 주잖아요. 요 차이가 나는 게 아마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 얘는 요 437 요 금액으로 하지 않았나 그 차이예요. 여기도 보면 이제 암묵적으로는 요 문제도 요 중강형 효조 시장가설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해가지고 공시하는 순간 주가가 그만큼 어떤 절세 효과만큼 오른다는 거를 전제로 해야지 푸는 문제예요. 보면 2004년도 문제네. 아까 좀 전에 풀었던 거 어떤 문제냐?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갔지? 요 문제. 예제 13문제잖아요. 얘는 2017년. 그러니까 쉽게 보면 2017년도는 여기 2000 어디 갔지? 4년도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만든 형태다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18도 보죠. 부채가 전혀 없는 A기업. 부채가 전혀 없대요. 자기자본 비용이니까 K0로 WACC 다 같다는 의미죠. 얘가 7%예요. 신규 사업을 위해서 무위험 부채, 자, 무위험 부채를 조달한 후 부채 비율이 얼마가 됐냐? 100%가 되었다. 무위험 이자율은 5%, 시장 부투기 대수. 얘를 딱 보시면 말만 들어도 CAPM이 성립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법인세 40% 들 때 A기업의 자본 비용. CAPM이 성립한다면 ERI는 RF 플러스 베타 L에다가 ERM 마이너스를 붙잖아요. 그럼 핵심이 뭐냐? 베타 L을 구하는 거예요. 얘는 로우잖아요. 자, 로우면은 얘가 지금 7%예요. 7%는 무위험 이자율 5%. 로우기 때문에 베타 6겠죠. 기대 수익률 5% 빼기 5%. 여기 넘어가면 2%는 얘가 9하고 5니까 4. 4% 베타 U. 베타 U는 0.5가 되네. 자, 이제 부채를 썼으니까 베타 L이 되겠죠. 베타 U 플러스 무부채 기업이니까 무부채가 아니라 무위험 부채니까 B하고 S 0.5 플러스 0.5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이 어디 갔지? 0.4 곱하기 1 0.5 플러스 계산이었던 거냐? 0.5 곱하기 0.6이죠. 0.3 0.8이 베타가 되겠네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0.8 여기다가 5% 플러스 0.8 얘가 4죠. 4 5% 48 3.2 8.2%네. 8.2 4번. 자, 19번도 보죠. 자기 자본으로만 운영하는 기업. 자기 자본으로만 100% 그러니까 무부채 기업이죠. 100% 주주를 내는 거. 이 기업의 자본 비용은 15%, 로는 10%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매년 3억 원씩 기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3억 원씩. EBIT라고 쓸게요. 기대 영업이익이니까 3이 예상된다. 자본구조 변경에서 5억 원의 부채를 이용해서 B는 5억 원, 이자율 10%를 조달하여 주식의 일부를 매입하고자 한다. 법인세는 30%다. T는 30%. MM 모형을 법인세에 있는 MM 모형이잖아요. 얘가 1963을 이용해라 라는 거죠. 자본구조 변경 후 이 기업의 자기 자본에, 그러니까 VL은 VU 플러스 BT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기업의 자기 자본의 가치니까 VL 빼기 B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VU를 먼저 계산해 보죠. VU는 EBIT 1만 T에다가 WACC EB 3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이 30%. 얘가 지금 15%죠? 15%니까 자, 3 곱하기 0.7 2.1에다가 15% 2.1 나누기 0.2로 14억이네요. 14억. 그러니까 VU가 14억. 거기다가 남의 돈 5억 쓰고 0.3 그러면 14 플러스 5 곱하기 0.3은 1.5. 기업 가치가 15.5억이 되네요. 자, VL은 B 플러스 SL이에요. 이게 15.5. B를 지금 얼마 쓴다고 했나? 3억 쓴다고 했어요. 3억. 맞나? 아닌데? 5억. 그죠? 5억. 플러스 SL은 15.5. SL은 시가총액이죠? 15.5 빼기 5억 빼면 10.5억이네. 자, 2번. 이렇게. 문제가 도대체 몇 번까지 있냐? 아휴, 20번. 이번 시험 마지막 문제 되게 되겠네요.
자, A기업은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는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요. 투자한과 동일한 사업 하고 있는 B기업의 주식 베타가 1.5, 타인 자본. 자, B기업은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타 U가 지금 얼마냐? 1.5래요. 또 그다음에 A기업하고 동일한 사업 B기업의 사업이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얘가 대용 베타라고 볼 수 있어요. 요 A기업 입장에서는요. 대용 베타. A기업은 신규 투자에서 목표 비율을 100%를 사용하려고 한다. 차입금은 10%인 무위험이자율. 자, 얘가 인 무위험이자니까 베타 B는 0이라는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법인 40%,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15%. 신규 투자의 수익률 할인을 지금 WACC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KD 1만 T, B하고 V, K 여기다가 S하고 V. 타인 자본 비용이 지금 10%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법인세가 0.4. 그럼 얘네 지금 100%의 목표 부채 비율이고 1이잖아요. 2니까 절반 플러스 K 절반. 지금 K2만 구하면 되겠네. K2는 그렇죠? 여기 무위험이자율에다가 베타 L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얼마냐? 15%. 무위험이자율이 10%. 베타 L만 계산하면 되겠네. 베타 U가 있으니까 베타 L은 베타 U 플러스 베타 U 1마이너스 T B하고 SL. 베타 U가 1.5 플러스 1.5 1마이너스 0.4 곱하기 1.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이거 쓸게요. 2.4. 그러니까 얘는 무위험이자율 10% 플러스 2.4 곱하기 얘가 5%. 써있네. 22%.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2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계산한 거. 요거당 22%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겠네. 14% 나오네요. 이렇게 편하게 푸시면 돼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밀러 균형 부채 이론하고 이번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